정말 할 말이 없는 게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의견이나 정보를 추구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누가 무슨 질문이나 말을 해도 거기에 멍 때리듯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사실밖에 못 말하겠고, 예를 들면 주말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창밖 풍경을 자주 그려.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가 봐요. 이영서님인가요? 그 이상은 할 말이 없어요. 주말에 그림 그리는 것에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여행 간 것도 얘기하려고 하면 획도한 말하고 감흥이라든지 느낀 점이 기억이 안 나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도 느낀 점이 없는데 이래서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죠? 심지어 소설책을 읽어도 느낀 점 같은 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군요. 느낀 점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언가 자꾸 사실로만 전달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이름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남자인데 여자가 많은 무리에 갔을 때 이런 고민들을 펼치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내가 이성적 사고라고 할까요? 분석적 사고를 하는데 분석적 사고를 하지 않는 예술가 집단에 있을 때 이런 좀 걱정을 할 때가 많아요. 좀 쉬운 말로 공돌이들이 갑자기 예술가들 사이에 끼인 거죠. 공돌이가. 근데 제가 왜 그런 상황을 잘 아냐면, 제 친구들 중에는 화가가 참 많습니다. 저랑 거의 동갑, 한 살 어린, 그런 그 또래의 모임이 있거든요. 동네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 중에서 한 3분의 2는 지방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소수만 모이고 있긴 한데, 그 모임이 되게 우연찮게, 한 10명 정도 모이거든요. 이게 많이 모이면 더 모일 때도 좀 있는데, 보통 이제 한 10명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해요. 어떤 친구는 화가고, 어떤 친구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소설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각자 친구들 데려와서 한 번씩 좀 모임에도 참여시키고 이러다 보면,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 친구나 이런 친구는 다 공돌이니까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시각을 가지고 저렇게 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저렇게 다양하게 풀어나가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데려갔던 친구가 거기서 따당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친구의 태도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화가나 그 예술가 집단에서 서로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들의 이야기조차 누군가가 너무 관심 있고 호감 있게 들어주니까 이 친구들이 막 더 신나는 거예요. 자기 예술 세계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자기 그림 보여주고 막 핸드폰으로.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실은 소재나 주제가 연관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저런 거에서 저런 느낌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질문법이나 리액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냥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에 리액션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 사람의 정보를 충분히 이야기하게 해서 했던 거를 다른 데 가서 또 써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10가지를 들었으면 다른 모임 가서 한 가지 정도 하면 그 중에서 한번 풀어보고,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나 여기서 느꼈던 거, 야, 저런 시각으로도 사네? 야, 저런 것도 있네? 한번 풀어보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재밌어 하네? 그래서 내가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다른 데 가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한 다리 건너서 설명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라 하는 게 실은 다 그게 다 배움의 과정이거든요. 재밌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엄청 잘하고 막 신기한 얘기하고 내가 느낀 점 막 쭉 막 풀어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신기함을 줘야지, 막 재밌게 해줘야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신기한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재밌어하는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해도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적게 하는 만큼 나는 총알이 쌓이니까 그 총알을 잘 쌓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런 걸 잘 아는데,
그 미팅 같은 걸 나가면 이상하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혹은 평소에 잘 안 되던 친구인데 저 친구가 갑자기 오늘 빵빵 터트리는 날도 있고, 그래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날 이렇게 좀 밀어주는 멤버가 생기거든요. 뭐 상대가 너무 다 같이 마음에 들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게 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잘 뭔가 분위기를 잘 맞추는 그 친구들이 좀 밀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내가 그날 좀 안 됐으면 그날은 그냥 정보를 많이 모은 날, 많이 배운 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 태도 보고 저 사람은 나랑 좀 비슷한 계열의 사람인데 심지어 분위기를 주도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일지 좀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야 실은 발전이 더 빨라지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만약 고민이라면 뭐 소설책을 읽고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은 사람들 말에 리액션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꾸 대화가 끊기고 사실만 주고받고 이런 거는 내가 사실만 주는 것도 말이 끊기는 이유일 수 있겠지만 상대가 사실 이상을 주고 싶지 않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